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프메소드 웰니스 코치 강현우. 남경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컨디션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먼저 코치님 아침 루틴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 루틴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기상 직후에 입 헹구기입니다. 자, 입을 왜 헹구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 입속이 좀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증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한 잔 하신다거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 입을 헹구지 않고 그냥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면 그 위장으로 그대로 그 세균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장 면역이 좀 안 좋으시거나 면역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입을 헹구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꼭 식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꼭 물로 한 두세 번 헹궈내고 나서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증식돼서 들어오지 않도록 꼭 입을 헹구고 식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입을 헹구고 칫솔질을 하면은 확실히 구강내가 조금 정돈이 된 상태여서 칫솔질 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러운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어나서 아침 첫 제 루틴은 입 헹구기입니다. 그러면 입 헹구기와 다이어트와의 연관성도 있나요? 다이어트의 연관성을 굳이 짓자면 장활동인데요. 네. 장활동이 잘 일어나야 대사가 잘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몸이 작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좀 안 좋은 감미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들, 뭐 제로 콜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장활동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면역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다이어트를 잘 하기 위해서 장 면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입을 헹궈서 그 세균이 입속으로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 하나의 작용, 그래서 결국은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아침에 드시는 영양제. 영양제요? 네, 영양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현대인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식사 챙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챙기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한테 컨디션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운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께 꼭 권하는, 근데 꽤나 많이 안 드시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비타민 B를 이제 한 줄로 표현하자면 에너지 생성을 하는 조력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의 역할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죠. 얘네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꼭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없으면 에너지도 잘 쓰지 못할 뿐더러 불안하거나 뭐 짜증나거나 예민함이 좀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또 비타민 B군이 섭취가 적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때문에 컨디션이 또 안 좋겠죠. 그래서 비타민 B를 잘 챙겨 드셔야 하고, 그리고 특히 술이 이 비타민 B를 엄청 사용하는 애들입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비타민 B를 꼭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불안감, 예민함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비타민 B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비타민 B를 챙겨 드시면 확실히 좀 피로감이 덜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섭취 방법은 이제 우리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비타민 B를 용량에 맞게 잘 챙겨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네, 먹는 게 제일. 그렇죠. 저희 회원님들도 꼭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음식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음식이요? 네, 영양제 아까 추천해 주셨는데 네. 아침에 이런 거 먹으면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이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자극할 수 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몸에 좀 잘 받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회원님들은 뭐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면 샐러드를 갑자기 먹으면 좀 오히려 장이 좀 자극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침에 먹는 커피, 그것도 좀 자극될 수 있는, 그런 건 제외하고 고깃국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골국.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좀 마실만한 뭐 쉐이크 형태도 좋고요. 소화가 잘 되신다면 제가 권하는 건 사골국 같은.
코치님께서 저에게도 항상 강조해 주시는 네네. 그 들기름 얘기가 아,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 들기름 얘기가 안 나와요. 아 그걸 유도하신 거죠? 기름이 아침에 먹으면 좋다, 공복에 먹으면 좋다. 음. 그리고 또 특히 생들기름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MCT 오일, 뭐 맞습니다.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좋은 오일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공복에 기름을 먹게 되면 우리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장활동과 좀 관련이 있는데 장 내 그 막에 그 보호막을 설치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이다라고 항상 표현을 호르몬 하죠. 원료. 네. 호르몬이 균형 있게 잘 조절이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수면도 불규칙적이고 식사도 불규칙적이고 많은 피로감에 좀 시달리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잘 자고 잘 먹어야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상쇄시킬 수 있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 면역력을 좀 챙겨줄 거고 호르몬을 잘 이제 조절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 기름을 드시는 게 그래서 공복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팽고고 기름 한 숟갈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 뭐 고깃국, 사골국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네. 먹어주면서 비타민 B까지 섭취해주면 완벽한 아침 루틴이네요. 맞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감히 딱 하나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고 이제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화 흡수가 잘 되느냐, 소화 흡수가. 자신에게 맞는 그 소화가 네. 잘 됐던 음식을 잘 기억해두고 그걸 그렇죠. 아침에 내가 먹고 먹어주고. 너무 피로해지거나 너무 더부룩한데 나 아침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아침 먹어야지 이러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네. 일단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코치님 점심 루틴이 음. 있다고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루틴 제가 이제 피곤할 때 쓰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커피 냅이라고 부르는 커피 냅이요. 냅. 아, 네. 냅.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아데노신 우리가 카페인, 커피를 먹게 되면 그 아데노신을 이렇게 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카페인, 아데노신.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과 이제 싸우면서 카페인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졸음이 좀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고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럼 낮잠을 자는 동안 아데노신은 좀 더 줄어들고 그 와중에 우리는 커피를 먹었으니까 네네. 카페인의 효과가 발휘되면서 이제 20분 후에 깨면 머리가 굉장히 좀 맑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피곤할 때, 업무가 너무 많을 때, 그 전날에 너무 못 잤을 때, 그리고 과도하게 업무가 좀 있을 때 피곤하면 안 되는 딱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후 3시 이전에 한 번씩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당연히 뭐 좋지는 않겠죠. 원래 그 루틴, 잠을 잘 자고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커피 냅, 그래서 커피를 먹고 눈을 감고 20분 정도만 수면을 좀 취해 주시면은 그 이후에 좀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회복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의외네요. 원래 잠을 안 자려고 커피를 먹는데 커피 먹고 이 잠을 자는 이런 루틴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하는 꼭 행동이 있다고 하던데. 네. 저는 점심을 먹거든 어떻게든 햇빛이 있을 때 꼭 나가서 좀 걷는 햇빛이 있을 편입니다. 때? 햇빛을 네네네. 좀 많이 맞는 편이에요. 정말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햇빛을 많이 맞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잠을 잘 때 수면을 좀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장에서 나오거든요. 또 장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장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햇빛을 맞는 것만으로도. 네네네. 일단 기분 관리가 되는 게 스트레스 관리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좋기 때문에 햇빛을 맞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수면부터 시작해서 뭐 식욕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장 활동도 그렇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피로하고 좀 힘든 그 스트레스 시기가 좀 길어진다면 그걸 꼭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햇빛을 어느 정도 맞지? 이걸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꼭 20분 이상 꼭 햇빛을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좀 이어지는 내용은 집에서 꼭 쉬어야지 이 피로감이 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집순이, 집도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피로가 잘 안 풀리는 우리 회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거랑 연관이 있겠네요. 그럼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네네네. 가끔 나가서 햇빛을 맞고 돌아오는 게 그런 피로 회복에 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가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뭐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밖에서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집에서 릴렉스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오래 지속한다고 해서 몸이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피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회복 루틴이 필요합니다. 아까 아침부터 뭐 입 헹구고 기름 먹고 뭐 햇빛을 맞고 커피냅도 가끔씩 사용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너무 쉬는 것보다는 적당히 쉬고 회복하기 위한 어떤 루틴을 좀 더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햇빛을 맞는 걸 매우 추천하는 거죠. 산책하는 거. 집돌이 집순이 분들 잘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움직이셔야 같습니다. 됩니다. 네, 움직여야 네. 됩니다. 햇빛 맞아야 됩니다. 네. 햇빛. 지금까지 점심 루틴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저녁도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저녁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하는데 회원분들이 보통 야식을 잘 못 참아요. 우리 야식을 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밤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6kg까지 찌었다가 오. 지금 80kg대 유지 중입니다. 굉장히 빨리 뺐고 저는 이제 방법을 아니까 빨리 뺄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게 야식을 참는 것, 이제 안 먹는 거. 그거를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땅콩 버터를 한번 먹어주는 겁니다. 그럼 식욕이 확 줄어들고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한 숟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숟갈 이렇게 한 숟갈. 퍼서 이렇게 먹어도 네, 한 숟갈. 근데 그냥 먹으면 텁텁할 수 있으니까 꿀을 살짝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오. 목 넘김도 좋고 그리고 장도 보호해주고 네네네.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100% 땅콩 버터로 된 거랑 꿀을 살짝 섞어서 드시면 식욕도 굉장히 확 줄어들고 잠도 그래서 더 잘 오겠죠. 그래서 야식을 참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섞어서 드셔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땅콩 버터만 먹으라고 했는데 꿀까지 같이 넣어 먹으면은 회원분들이 거부감 좀 덜할 것 같아요. 더 맛있을 것 넘김이 같고. 좀 더 편하고 맛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치님이 또 이런 야식과 더불어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수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잘 자기 위한 그런 팁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저도 잘 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날 피로감 없이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살을 또 빼기 위해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한 3-4시간 정도의 식사가 끝나야 됩니다. 뭐 땅콩버터 이런 거는 야식을 참기 힘들 때 이제 먹는 거고 식사류 자체는 잠자기 3-4시간 전에 깔끔하게 딱 끝이 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그네슘 섭취입니다. 마그네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도 하고 계속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의 역할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하나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조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기 전 1-2시간 정도 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에도 당연히 도움이 돼서 수면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전 1-2시간 전에 마그네슘 용량에 맞게 챙겨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잠자기 3-4시간 전에 식사를 꼭 끝마쳐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덧붙여서 이제 코치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야 우리가 잠을 잘 잔다고 하잖아요. 맞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와 더불어서 그 루틴을 항상 만들거든요. 자기 전 이제 샤워를 한 번 더 한다던가 따뜻한 물로 한 번 더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교감 신경들이 좀 더 올라오면서 아 이제 잘 때가 됐구나 라는 신호를 매번 줘야지 잠에 잘 들 수 있거든요. 잠에 잘 못 드신 분들 있죠. 이런 방법도 좀 참고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잘 잘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위 1% 남경문 코치님에게 컨디션 관리 비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근육량 증가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컨디션 관리거든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다이어트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루틴들을 잘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런 건강에 선순환 궤도에 오르실 수 있으니 꼭 루틴들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현우 코치. 남경문 코치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